한 분 빼고는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처음 오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뭐 하는 강의인지는 뭐 알고 오셨을 거고 오늘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팟캐스트 라디오, 가로치고 라디오라고 했지만 팟캐스트랑 라디오 분명히 다른 매체인 걸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팟캐스트와 라디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팟캐스트와 라디오의 가장 큰 차이. 도대체 뭐가 다르죠? 네? 그렇죠. 아주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와 사실은 라디오는 본질적으로는 오디오 매체죠. 그렇죠? 듣는 매체. 보는 매체라기보다는 라디오나 팟캐스트는 본질적으로 듣는 매체인데 팟캐스트가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라디오는 일회성이죠. 재방송이나 라디오는 재방송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TV들은 옛날 지상파만 있을 때도 했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했다는 걸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팟캐스트랑 라디오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난 그거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왜? 팟캐스트는 내가 골라서 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전체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와는 다를 수 있다. 유튜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팟캐스트가 요즘에는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보다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실제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이 올리는 플랫폼을 설명드릴 때 다른 플랫폼들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팟캐스트 팟빵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건 유튜브로 만드시라. 지난번에 제가 샘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내 프로그램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사진 하나를 띄워놓고 가더라도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접근하고 계시다. 어떤 팟캐스트 플랫폼도 유튜브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듣지는 않아요. 뭐 애플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팟캐스트라는 앱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거 잘 안 쓰면 안 돼요, 사람들 요즘에. 그냥 어차피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를 하는 분들이 다 유튜브로 만들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다만 팟캐스트로도 송출하고 보이는 라디오로 찍은 거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유튜브랑 TV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팟캐스트와 라디오는. TV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의 편성표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방영이 되고 있지만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걸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팟캐스트와 라디오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팟캐스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만들려고 한 게 이 강의의 목표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번에는 인원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거나 원장님이시거나 또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다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하기에는 남은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셔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이번에 각자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오프닝만 만드는 거예요. 오프닝만 만들 줄 알면 그 뒤에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기술은 내가 내용을 넣고 거기다가 음악을 어떻게 넣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오프닝 길어야 3분에서 5분. 근데 예를 들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팟캐스트나 라디오가 지금에 뭐 큰 의미가 있나? 영상이 오히려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유튜브에서 상당히 대다수의 어떤 내용들은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뭔가 영상에 나와서 그렇지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양산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화면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드라마 몰아보기, 뭐 영화라든지 그것들만 딱 가져온 것들 많지만
뉴스나 시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디저기서 끌어모은, 그것도 인공지능이 요즘은 끌어 만들어줘요.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을 쓰면 중국산이라서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지만 캡컷 같은데, 캡컷이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쓰면요, 내가 대본을 넣으면 적당한 것들을 다 무료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끌어다가 붙여서 지가 만들어줘요. 그걸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것도 영상은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만약에 내가 이걸 유튜브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찍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난 나 혼자 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고 이거에 맞는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힘을 기울이셔야죠. 이제 그거를 내가 찍어오든 아니면 누군가가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을 쓰든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인터넷에 지금 무료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음악을 쓰다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가 왜 편한 플랫폼 중에 하나냐면 저작권 문제는 조금 자유로워요. 왜 그거 아실 거예요. 여기 제가 자주 사실은 트는 채널인데 80990 뭐 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사실 다 저작권 있는 노래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 수익이 하나도 안 가요. 그 사람한테 올릴 수 있는 대신 유튜브에서. 그럼 유튜브가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안 낼 거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논산에 강의는 논산에서 두 번째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세종 FM이라는 또 공동체 방송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법적인 허가를 받고 만든 방송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결이 돼요. 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제가 틀고 싶은 노래를 틀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그걸 할 때는 사실은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순간 먹잇감이 되세요. 요즘 글씨체 하나, 뭐 사진 하나 잘못 써도 저작권 내지는 내 초상권 이런 것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하는 법인들이,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저도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 당신네 회사에서 쓴 무슨 포스터에 이 글씨체 이거 어느 회사 건데 당신네 돈 안 내고 쓰는 것 같다. 500만 원 내라. 변호사로 법무법인이라고 전화가 와요. 무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소송이 걸리면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내는 분들 계세요. 블로그 옛날에 초창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누구든 비밀리에 나랑 누구랑만 보려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얼굴 쓰실 때 특히 내 지인들이나 내 얼굴 나오는 게 상관없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 얼굴 나오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거나 그럴 거면 꼭 동의 얻으셔야 되고, 그분이 너 왜 내 얼굴 나와서 지나가는 거 쓱 나와도 그것만 갖고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때 아이들이,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고 그랬지만 아이들이 유튜브 열풍 불었었잖아요. 자기들 만들고. 그 요즘 부모님들이 다 니네 얼굴 나오는 거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얘가 누군지 알고, 전 실제로 한번 겪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무슨 오픈 채팅인지 뭐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첫째가 그래서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초를 맞았는데, 걔한테 자기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집까지 뭐 해가지고, 그래고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막 걔가 욕하는 거예요. 중학생짜리가. 얘가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진짜 오픈된 사회에서 우리는 이 안에 익명성에 숨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추적하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진짜 캄보디아나 뭐 이번에 그런 일들은 그 나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왜 안 할까요? 우리 걔네들이 굳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다 걸리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로 했고,
준비들을 해오시기로 했죠. 안 하셨어도 간단하게 제가 딱 듣고 싶은 건 두 개예요. 선생님 소개랑 나는 만약에 팟캐스트를 만들면 무슨 얘기 하고 싶다.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2분 안 채우셔도 돼요. 오늘은 정말로. 그냥 제가 2분 이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은 저처럼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하실까봐 제가 2분이라 그런 거고, 이게 짧다고 해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느끼고 계시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줄로 갈까요? 네, 시작은 정해졌고, 그럼 앞줄부터 이렇게 도는 걸로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에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네, 준비해 오신 게 있으면 그걸 읽으셔도 되고, 준비를 하실 분들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건 뭐 누가 막 하고 막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것도 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일어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발성이 앉아서 하는 발성으로도 물론 충분하긴 하지만 이런 강의실에서는 앉아서 하시면 아마 저쪽 계시는 마이크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거라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잘 안 들려요. 이게 이쪽을 보고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쪽. 사실 사람들은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긴,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와서 되게 피곤하게 살았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보이는 라디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냥 그 자리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안녕하세요. 작은 순간을 따뜻하게 담아내는 유아교육 크리에이터 들꽃향기입니다. 저는 매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루의 이야기들을 영상과 글로 기록하며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추억이 된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표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반짝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기록이 교육이 되고 교육이 감동이 된다는 걸 느끼며 매일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의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마음이 전해지려면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과 선생님의 진심이 만나는 공간, 사랑이 자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이 배움이고 매 순간이 컨텐츠인 교사 들꽃향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수줍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처음 하시는데 막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너무 잘하시죠. 다만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또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자기소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조금 좁히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진짜 만들 때가 되네, 주제를.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20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올해는 7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두 분은 경력이 많으시네요 하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배우고 있다고 느껴요. 신입 선생님이고 오랜 친구 같은 동료 교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늘 어려운 건 바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말입니다. 학부모님과의 대화, 동료 선생님과의 소통,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일까지, 말이라는 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그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들어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어요. 큰 어려움 없이 나를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다정한 인정은 방비를 위해 정성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말이라는 건 그 정성을 귀로 듣는 것이죠. 같은 말이어도 어떤 말은 마음을 때리고 어떤 말은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보통의 문장들이 우리를 서로 더 현명하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게 아닐까요? 이 팟캐스트는 저처럼 사람과의 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다들 안 시켜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막 제가 과제 내드릴 때 진짜 막 그날 가시면서도 다들 막 왜 이런 거 내주냐, 또 한 분은 앞으로도 과제 나오냐 막 이런 얘기 하셔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참 잘하실 거면서. 근데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데요. 너무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호흡을 따라야 좀 벅찰 수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저걸 만약에 녹음을 하시면 지금 왜냐하면 발표고 혼자서 막 하시려니까 아마 조금 빨리 더 읽으신 것 같은데 다들 전달력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게 잘 들리는데 들리기는 우리가 잘 들었지만 조금 더 그런 내용이면 천천히 가도 되게 좋겠다. 네, 잔잔한 또 음악을 또 하셨어요 이분은.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내가 음악을 안 찾아서 음악이 들리고 있어서 그랬는데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네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쩌다 살림하는 남자입니다. 네, 졸지에 저는 이제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 바람에 1년 반여 동안에 집에서 밥을 2번 차리는 남자가 됐습니다. 저녁밥을. 그래서 남자들의 최애 김치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음식들을 동시에 카레덮밥, 짜장덮밥, 그리고 뭐 잡채덮밥 위주로 갔더니 한 번은 아들이 엄마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야, 더 이상 덮밥 안 먹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 거. 그래서 지금은 최애 애템으로 육회덮밥, 김치찌개를 넘어서 저는 이제 김치찜. 그리고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연어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요즘 TV에서 핫한 가지덮밥. 제가 했지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제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유튜브를 촬영한다면은 아빠들을 위해서 생각외로 간단하게 저녁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촬영을 해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토끼 같은 만나를 대접하는 내 힘을 써서 사랑받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좋은 콘텐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살림하는 남자, 저도 한 6개월 이상 막내를 낳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30분씩 밥한다는 게 남자가 저도 보니까 와,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 했더니 너무 미안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딱 11시에서 한 12시 정도 시간 빼고는 애들 셋이라고 했잖아요. 와,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에 새끼 챙겨주고 나면은 진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먹고 사는 거. 살림해봐야 돼요. 괜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시라도 집에서 뭐하냐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 마음으로 아는 건 아니었는데 저도 느껴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바빴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저도 깔아주실래요? 저도 좀 깔고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울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서 이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재미있는 일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육아에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 많으신 우리 젊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를 한다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이 두 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준비를 오히려 안 하셨죠. 근데 약간 자연스러움이 그런 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읽는 거랑 그날 말씀드렸지만 문어치랑 구어치랑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걸 구어체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대본을 쓰신다고 그럴 때 너무 자세히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말들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본이나 큐시트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놔둔 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이 다음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나 이 얘기하기로 했었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다 나오시네요. 역시 용감하죠. 우리 논산 훈련소가 있어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하시거나 마음이 복잡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저요.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누구일까요? 아로마는 향기라는 뜻이고 테라피가 치료라는 뜻인 건 다들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스트는요, 바로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와 효능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고 치유를 돕는 전문가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면증, 심지어는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의 향기를 처방해주는 안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향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짐을 높여주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정말 멋진 직업이죠. 네.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건강을 전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향기로운 전문가의 길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향기로움으로 치유를 전달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본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 뭐 대본들은 너무 다 잘 쓰실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다 그 내용을 나중에는 녹음을 하실 때 내가 머리로 그냥 한다 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떨리시고 이거 읽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아무도 없어도 읽는 거랑 내가 말을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너무 관심 가는 주제 아닌가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저는 밤에 되게 많이 하는 게 그 명상 음악들이랑 좋은 말들 나오는 목소리 좋은 분이 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저기 제주도에 취다선 리조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1인실이 있어요. 거기는 요가랑 그런 테라피 이런 것들을 투숙객들한테 제공하는 데서 제가 몇 박을 할 수 있는 혼자서 되게 좋은 경험을 가졌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되게 어쩐지 선생님은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시네요. 그 아로마 테라피 되게 관심도 가고 또 그 분명히 실증이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로 그냥 해가지고 이거 영상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편안한 말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좋은 그냥 풍경들 영상만 몇 개 넣어놓고 그냥 말씀을 하셔도 조회수가 꽤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잘 진단. 아까 그 음악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로마 테라피 왠지 그런 데 가면 네 진짜 들을 수 있는 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유상국이라고 일반인이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속에 참여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운동에 지쳐서 이제 몸이 망가지는 상황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운동에 관련된 그 과정은 좋아하지만 준비 과정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정보를 할 수 있는 예전에 보면 생생정보 그런 것처럼 그런 정보를 한 2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가 보니까 난치가 있어서 글을 읽을 때 남겨놓은 것을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웠으면 좋겠지만 아직 첫날이라 외우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냥 작성했던 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등산할 딱 좋은 계절이죠. 아름다운 단풍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을 산은 해가 정말 빨리 집니다. 오후 4시를 기준을 잡고 그 전에 하산할 수 있게 일찍 산행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해지기 시작하면 금방 어두워지고 길도 잘 안 보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바로 꽃차량입니다. 가을 산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엔 덥고 정상에서는 또 춥고 두꺼운 옷들을 한 벌씩 꼭 챙겨야 되고 얇은 옷은 여러 벌 껴입는 게 최고입니다. 땀이 나면 체온이 확 떨어지니까 방수 기능과 방풍 기능이 있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화 미끄러지지 않게 꼭 신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미끄러지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낙엽이 되면 바닥에 쌓이는데요. 이 낙엽 아래로 흙이 숨어있기 때문에 정말 미끄럽습니다. 하산할 때는 특히 조심하시고 등산 스틱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무릎 보호에 좋고 미끄럼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 자기 적성에 맞게끔 무릎 보호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 장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기 체력에 맞게끔 그 산행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그 코스 선택인데요. 지정 등산로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되면 사고 나고 또 혹시 모르니까 물이랑 비상식량 챙기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행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니까 즐겁게 단풍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싱정보였습니다. 와. 아니 저는 지금 쇼트를 하나 본 것 같은데요? 유튜브 쇼트를? 그쵸? 예를 들면 뭐 가을 산행 꿀팁. 그럼 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팁 그것 때문에라도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고 별 화면도 없으셔도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등산 스틱, 뭐 운동화 이런 것들은 내가 집에 있는 걸 찍어서 그냥 배경에 깔고 요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유튜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벌써 한 편을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죠? 이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읽으시기 전이랑 읽으실 때랑 차이가 나죠?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톤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전달력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쏙쏙 꽂히기는 하는데 좀 더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린 결국은 목소리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쓰고 바로 읽는다는 건 청취자들이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저는 뭐든지 그렇지만 노력에 따른 것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머리에 좀 넣는 연습을 하시고 키워드만 써놓으시면 선생님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첫 번째 뭐 뽕만하고 내가 그 얘기 두 번째 뭐 그거만 써놓으셔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 반가워요. 이곳은 그림책으로 놀아보는 시간 똑똑똑 같이 놀아요. 나는 똑똑쌤이에요. 오늘도 재밌는 그림책과 함께 놀러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기분이 어땠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슬펐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분이었던지 지금부터는 똑똑쌤과 함께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 거예요. 눈을 꼭 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함께 상상의 나라로 함께 떠나봐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 어떤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동화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럼 가을을 기다리는 동화책 속으로 똑똑똑 동화야 놀자.
진짜 제가 너무 놀라운데요.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이거. 네,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선생님도 너무 대본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계셨고 여기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읽으시면서도 제일 자연스럽게 왜 목소리 연기를 하셨잖아요. 왜 똑똑똑하고 얘들아 뭐 할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얘들아 그냥 하면 톤이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벌써 목소리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높게 뭐 낮게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연기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부분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가끔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가 저는 참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별일 없었던 하루도 조금 힘들었던 하루도 그냥 이렇게 잘 지나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그 평범함을 버텨낸 우리 모두가 저는 정말 대단하고 느낍니다.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밤이 포근해질 수 있도록 여기는 오늘 어땠어? 저는 여러분 하루 끝에 잠시 머무는 이나입니다. 다들 방송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 끼들을 다 어쩌시려고 그렇게 지난번에는 네, 진짜 잘 하셨고요. 그 내용의 이제 오프닝이잖아요. 오프닝으로 딱 좋은데 이제 그럼 이후에 나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압축시키는 그것만 조금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 프로인지 아니면 대상을 명확할 것인지 대상들을 조금 더 명확한다든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막 세대도 다를 거고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사실 준비했는데 이거 저 오늘 가면 어떡하죠?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사실 준비한 거 다 적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킹맘들의 현실 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하정희입니다. 하루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죠? 집에 와선 또 끝나지 않는 집안일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쯤 쉬는 걸까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육아도 일도 부부 사이도 사랑은 참 어렵지만 또 그만큼 배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실수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 여전히 사랑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서 또 친구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니 진도를 이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써오시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소개랑 나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만 준비해 오시랬는데 대본을 만들어 오셨어 벌써. 오늘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토크쇼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한다고 생각할 때 한번 그렇게 뭐 주변 분들이랑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도 조금 달라지겠죠? 한 사람이 진행자일 수도 있지만 뭐 4명이 같이 진행하면 누구 뭐 자기들 별칭을 쓰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토크쇼 좋은 컨셉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첫 수업인데 그 오자마자 그 미션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집으로 다시 가야 되나 정말 당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조로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터팬입니다. 날개가 없지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로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생활 속에서도 늘 소통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병영 안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려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방송은 하루를 더 건설적으로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한 문장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책, 음악, 사람,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듣는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피터팬의 한마디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 수업도 안 들으신 분이 이래버리시면 진짜 논산은 대단하네요. 진짜로. 막 원래 이 팟캐스트 과정이 조금 더 길게 나눠서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방송 스피치라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그 다음에 뭘 만들어도 내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강사들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나운서 분들 찾아보시면 방송 스피치 뭐 학원도 있고 뭐 심지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서 전 여기서 또 뭘 느꼈냐면 이런 방송들 하시잖아요. 저는 라디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지금 읽으시면서 본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이후에도 하시겠지만 읽거나 내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가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힘을 주고 싶다. 근데 거꾸로 본인들이 힐링을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게 돼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왜 저도 뭐 일이 있고 이런데 라디오를 6주에 한 번씩이든 나름 창작의 고통을 겪어가며 그걸 왜 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팟캐스트는 KBS로 나갈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사람만 내 거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제 얘기를 그냥 하면, 저는 지난번에는 3일을 아예 스튜디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녹음을 하느라고. 그 녹음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었는데 되게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조용하거든요. 정말 조용한 데서 저 혼자서 녹음하고 음악 제가 틀어서, 저는 원래 이 라디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악을 그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외부 스피커로 그냥 틀어요. 진짜 옛날 DJ들처럼 이 휴대폰으로 해서. 근데 그걸 저도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들 만드시냐 하면 그냥 녹음은 녹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그냥 노래를 얹히시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게 그렇게 저한테 힐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부담스럽고, 지금 우리가 이거 돈 벌자고 이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업을 듣는 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처음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뽀로로처럼 노는게 가장 좋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오늘도 힘든 업무로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헤매던 아이들의 미소와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의 수다 속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곳이 여러 선생님들과 소통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목표는 오늘 오프닝, 이제 오늘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미 오프닝들을 다 써오셨어요. 대단들 하시네, 진짜. 제가 분명 오프닝 만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야, 진짜
역시 대단하십니다. 진짜 선생님도 너무 좋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것들, 그 대상이랑 아까도 다 마찬가지시긴 한데 지금들 보면은 사실은 대상들이 다 불분명하세요. 그러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 내가 대본을 쓸 때 이걸 어린애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걸 나이 든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되기 때문에 조금 청자층을 좁혀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노는 게 좋은 건데 누구랑 이 얘기를 할 거냐? 제가 그때 얘기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 기획의 세 가지 중에서 후에 조금 더 신경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선생님도 한 분 또 계시고, 그쵸? 처음 오셨죠? 저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도 대타.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랑 그냥 자기소개만 하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소개 하시고 혹시 만약에 이 앞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거까지. 네. 네, 저도 이제 첫 타임이라 준비를 못해서 네. 가지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딜 가나 막둥이를 맡고 있는 7년차 교사입니다. 많은 6년 애들을 봤지만 아직도 많이 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기대했는데 그래야 제가 뭐를 그 다음 걸 가잖아요. 근데 너무들 막 나가시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들 잘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치고 들어보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간단하게요.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한 잔의 차를 마신다. 차의 거품에 사랑스러운 나의 얼굴이 수없이 비친다. 어떻게든 된다. 일본 작가 다케이 오사무의 에세이 2% 하루스필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찾아온 이 시간, 오늘 하루 힘든 일, 즐거운 일,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텐데 모든 일들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며 선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실은 많이 하죠. 이렇게 좋은 글, 아까 선생님도 그런 것들 뭐 글귀 하나나 문장 하나나 노래 음악 하나로 얘기하고 싶으신 것처럼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대본에 뭔가 주의를 그냥 내가 한 말 말고 어떤 누가 들었을 때도 좀 포인트가 되는 말을 앞에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3분 뭐 얘기했는데 요즘 더 짧아져서 30초, 심지어 10초도 안 보고 저희가 넘겨버려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채널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 보면 그래서 앞부분에 저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뭐 내가 관심 있는 작가였어 만약에 그럼 그걸 듣고 조금 더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잘하셨고 다만 선생님도 아시죠? 읽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너무 좋겠다. 네, 다음 선생님. 왜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용기를 부려. 용기 인형. 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용기 인형. 네, 선생님 그런 역할이시구나. 또 안녕하세요. 인생의 사회 라이프를 몸소 느끼며 이제서야 진짜 어머니의 성장통을 느끼고 있는 선사한 나이 33, 이름은 닉네임 김혜부장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먼저 나서는 편은 아니지만 10여 년 교사직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교사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친구 같은 교사, 참 좋은 말이지요. 뛰어놀고 마음이 높고 늘어도 인사 타입이지만 제가 지향하는 교사가 바로 이런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이 아닌 순수한 정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사회가 바라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느리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빠르고 정확한 게 정답일까요? 조금은 느리고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려주는 어른이 아닐까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아닌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아이들을 통해서 회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잘 쓰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닝으로 보기에는 50분짜리 다 들어간 느낌이 약간 그쵸?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하면서 빠르고 느림의 차이 하나만 가지고 50분이 뭐예요? 사실은 아마 우리가 얘기를 만든다 그러면 사례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례도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패널이 있다라고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랑 얘기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프닝이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꼭지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단계별로 라디오가 오프닝이 있고 그러니까 영화나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하나 볼 때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이 나는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쭉 달려도 듣는 사람은 힘들 수 있고 또 너무 엔딩이 계속되고 있어. 오프닝이 계속되고 있어. 자, 이제 노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들어도 어떤 곡이 짠짠짠짠짠짠짠짠 하면서 뭐 음악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거를 조금 하셨을 때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막 얼굴 제가 더 부끄러워서 사실 저는 어떻게 이 앞에 쓰겠어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용기인영 선생님 네, 용기인영 선생님도 한마디는 하셔야죠. 네, 저희는 지난 기수 때 이 10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소개 아까처럼 자기소개랑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혹시 내가 이걸 라디오를 팟캐스트를 만들면 난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정도였어요. 원래. 그거만 하시면 돼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네. 네. 용기를 무슨 용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백만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훨씬 더 화창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야외 활동을 하느라 너무 좋았는데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랑 축구를 하러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이가 뭐 손을 들고 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초조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얘들아 뛰어야지. 그게 똥살이면 어떡해. 저도 모르게 원성이 너무 터졌어요. 아 이렇게 화창한 날 우리 아이가 그냥 저만큼 뛴 거면 됐는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아 저는 오늘도 하루를 반성하면서 또다시 내일은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와. 이게 쓰는 글과 그냥 말하는 거의 차이를 지금 우리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사실 뭐 내용이 되게 대단해서라거나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근데 아이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랬다는데 막 본 거 같죠? 막 그 음의 보조차와 안돼 뭐 그거 하실 때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이 딱 들으면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성우가 뭐예요? 목소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인데 뭐 역시 용기인형답게 네 그냥 하셨는데도 저거다. 근데 이제 라디오로 갈 때 그 과정은 이제 제가 오늘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선생님 오늘의 서태지십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나와서 옛날에 조용필이었고 저도 오늘 중계를 하지는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슛돌이 축구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셨죠? 아닌가요? 저는 그 시간에 바둑을 두고 있었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조기 축구회를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음 주에 슛돌이 축구왕 유아 축구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충남 도내 11개 시군에 32팀의 우리 아이들이 출전을 예정이고요. 올해 논산에서만 11번째 대회를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몰랐던 제가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 대회를 개최를 해왔었고요. 얼마 전에 올해 20년 전쯤, 아니 10몇 년 전쯤에 그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지역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올해 KT 프로야구단에 입단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만들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런 마음으로 올해도 다시 또 우리 아이들한테 큰 꿈을, 아니 작은 꿈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고자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29일, 30일 합정 시민체육공원에서 육군병장 슛돌이 축구왕 유아축구대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저는 경림고가 부대에서 예전에 선봉이었어서 선봉대 3군사령부라서 선봉했는데 군인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훈련소 때는 그냥 충성, 논산훈련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저는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방송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애들이 축구 다니면은 못해도 20명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10명이요. 10명. 뭐 10명이라도 좋고 10명이라도 그 각각의 하나의 스토리들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셋을 키우면서 어느 하나 똑같은 놈이 없는데 그 얘기들을 갖고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계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되게 다르실 거고 특히나 저같이 셀러리맨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나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그날그날이 되게 비슷해서 소재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선생님도 축구다. 아이들이 등장하는 걸 만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잠깐 의외로요. 저희가 첫째랑 라디오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둘째, 셋째가 그때 이제 걔가 중2 때니까 3살 어리고 9살 어린 애가 자기들도 그 나이가 되면 이제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라디오 부스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 막내는 그래서 저희 딸이랑 하고 난 걸 끝내고 나면 걔 혼자 들어가서 노래했어요. 그걸 제가 녹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나 혼자 뭐 이런 것도 방송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라는 소재가 되게 좋은 소재라서. 선생님 뭐 아까 광고를 하시네요 이러긴 했는데 저는 제가 어차피 우리가 뭐 끝을 바로 가자고 이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피드백을 일단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들 다 잘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딱 1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2시간짜리 강의를 가급적이면은 2시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겨울이 됐네요. 갑자기 저도 화장실이 좀 가고 싶어서 딱 5분만 쉬었다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듣고 나서 이걸 다시 제가 하는 건 사실 이거 지난번 강의 자료에도 들어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뭐냐면 기획을 하실 때 지금 다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프닝만 들어서는 오프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당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30분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10분짜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내가 들을 만한 방송인지 아닌지는 오프닝에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결국은. 그건 전체적인 기획 안에서 나오는 걸 거잖아요. 그럼 그 오프닝에서 사실은 이게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내가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 방송을 할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이들이랑 하는 걸 할 건지, 뭐 어린이집을 예를 들자면 학부모랑 하는 걸 할 건지, 예를 들어 내 방송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그게 명확해야 사실은 방송의 방향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이 기획을. 누군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다들 만드시면서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다 불특정 다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소개하고 첫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벌써 방송을 만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로마 테라피스트 예를 들자면 아로마 테라피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50분짜리 얘기를 못할까요? 그거 설명하고 가지고. 근데 앞부분에서 너무 오프닝에서 많이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는 난 이제 앞으로 이 아로마에 관심이 많은, 아로마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죠, 오프닝에서. 그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쇼트에 딱 맞는 그것이었어요, 거의. 짧게 우리가 듣는 그냥 팁 빨리 나 듣고 싶어. 그럼 딱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은 뭐 당연한 거죠. 이거가 그러니까 결국은 후와 하우는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다 제가 이거는 이제 글로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놨지만, 이건 이제 저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게 진리예요. 결국. 제가 방송을 만들 때도 뭐 아빠랑 딸이랑 제가 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들었던 아빠와 딸이 하는 방송, 그거는 약간 모든 세대를 저는 아우르려고 했던 거죠. MZ랑 X세대. 저는 X세대고 딸은 MZ세대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대상, 그거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안을,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기획안, 큐시트 이런 걸 하지만, 대본을 하지만 뭘 제일 먼저 쓰죠? 대본을 먼저 쓰나요? 기획안을 써야 되죠. 제일 먼저.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기획을 할 때 행사 하나를 기획을 해도, 지방 행사를 기획을 해도 한다는데, 이게 왜 누구랑 뭘 할 건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기획이, 이거는 사실 라디오만의 기획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 평상시에. 근데 그걸 이제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제가 어디서 발췌한 거지만, 진짜 도저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획을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도저히 무슨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뭐 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 뭐 이렇지만, 뭐 이런 질문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라는 것들라는 르네 홉스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떠오르는 게 없을 때 나는 어떤 거에, 예를 들면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은 뭘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결국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거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방송의 기획은 결국은 후와 하우, 그냥 세 개. 항상 누구한테 뭘 어떻게, 네, 6하원칙까지가 아니고요. 그냥 이거 딱 명확해요. 네.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이 되고 내가 고정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아침 방송이냐 저녁 방송이냐, 그건 웬도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대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사람이 들을까, 뭐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우리 팟캐스트잖아요. 골라서 듣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올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론 나는 청취자들이 생기면 내가 생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독자들이 막 많아져서. 그래서 왜 유튜브도 생방송 하죠.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느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송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고 who, what, how만 일단 기억하시라. 네, 그 얘기는 제가 꼭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힘이 들었냐면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다 이제 다음 할 때 아이디어들을 한번 내시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다 하셨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집 팟캐스트 기획을 한다. 그러면 얘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로 어린이집만 들어서 그렇지 뭐 다 마찬가지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뭘 얘기하고 싶지? 누구한테? 뭐 어린이집 교육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듣는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내가 어린이집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랑 이런 거 말고 어차피 익명성이 있으니까 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기 실제들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은 되실 텐데 그분들한테 가는 걸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방송이 이게 애도 들을 수 있고 학부모가 들을 수도 있고 누가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 대본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히는 거죠. 결국 아이디어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 결국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좁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팟캐스트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요, 이건. 그리고 제가 유치원 교사라고 해놨지만 나의 어떤 철학이나 노하우, 아까 선생님 군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공유하는데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는 사실은 왜 접근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나와야 되거든. 아니면 내가 찍어야 되거든, 누구를. 근데 요즘은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산형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뿌려지고 있지만 그거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프로가 유튜브에서 막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내 알고리즘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 구독 누르고 막 그 사람 계속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철학이나 내 노하우, 내 삶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대나 뭐 아직 10대들도 만드는데요. 자기들에게 학교 생활을 가지고 그들은 그 대신 청자가 명확할 거잖아요. 내 또래 애들한테 하는 얘기들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럼 그거만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유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좋은 방송인가요? 그럼 나한테 그런 거지 그 10대들한테는 되게 좋은 방송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동료들 간에 여기 교사로 해봤지만 소통과 지지를 통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도구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왜?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는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읽는 거는 요즘에 AI가 목소리까지 다 만들어서 읽어줘요. 제가 대본 넣으면. 근데 그거에서 감흥이 느껴지시나요? 옛날로 치면은 저희 세대에도 말씀드리지만 멀더 목소리로 막 나오는 유튜브들 되게 많아요. 멀더가 누군지 아시나? 엑스파일의 남자 주인공. 멀더 그 아저씨 목소리로 진짜로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성우를 그 사람들이 진짜 데려다 썼을까요? 그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다 AI거든요. AI 중에 유료 중에 그 사람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대 우리. 원에 있는 아까 두 분 관계처럼 우리 선생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어차피 우리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현장 얘기 우리 어린이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린이집 공개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목소리만 듣고 너니까 막 잡으러 오고 뭐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아까 다들 별칭을 쓰셨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을 다 공개하고 어떤 프로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별칭을 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얘기들을 그게 사회든 내가 회사든 저는 그렇게 해도 진짜 했어요. 저번에 한번 방송은 정말 힘들고 사실은 회사에 있었던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가 대본을 썼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우리 회사 사람이 듣지도 않겠지만 들었다고 한들 어떻게 할 건데요 저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누구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만약에 막 누구를 막 신랄하게 막 뭐 이런 거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내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해놓는 거. 그래서 힐링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으면서 말로 하듯이 누군가에게 내 친구한테 아니면 나를 지지해줄 누군가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한다. 그게 대단히 좋은 포인트일 수 있고 거꾸로 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들한테 실제로 일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린이집 애들 셋이나 다 보내봤고 했지만 선생님들은 일상적 소통 잘 안 되고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들 뭐 화면으로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고 동영상 같은 거 공유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오디오 아까 얘기하신 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만 된다면 한번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이 오신다니까 아니 그냥 한 애에 대한 거를 그때그때 잠깐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그 느낌이나 아니 메모를 해놓거나 그래서 앨범을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반 애들이 한 5명 있는데 얘 목소리도 녹음해놨어 얘가 어떤 데도 그래서 나중에 뭐 얘가 다음 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내가 뭐 한 달이든 한 3달에 한 번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뭐 느꼈던 거에 대해서 해서 학부모님한테 만약에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다를 거잖아요. 뭐 아로마 테라피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그걸 느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1대1이 됐을 때 내가 수많은 학부모들 중에 하나일 때는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갑자기 그게 1대1이 되는 순간 내 아이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학부모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아로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냥 제가 맨날 그냥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도 되는 것보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지는 나에 대해서 뭔가 맞춤형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감동을 아시잖아요 다.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번 강의자 보면 제가 1대1이다 사실은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청자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한 사람이랑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방송의 진정성이 제가 옛날에 신해철 방송 얘기 드리고 그랬지만 신해철 고스트스테이션을 들은 사람이 한둘일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그걸 누군가 녹음해서 올리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은 신해철이 하는 그 말에서 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영향을 미친 뮤지션이 된 거예요. 그게 노래도 있지만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가 했던 말 어떤 게 나한테 와서 꽂힌 거예요. 저는 내 상황에도 딱 맞는 것 같고 얘가 명쾌한 해답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때 나는 신해철의 수많은 청자 중에 나가 아닌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사실 방법들 있죠. 되게 자극적인 제목 넣고 일단 클릭하게 만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하고 말 거면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는 내가 하면서 나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일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단히 내 입장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편한 시간에 듣는다는 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강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사실 손도 영상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의 상당한 콘텐츠들은
자기가 직접 여행 유튜버나 뭐 맛집을 찾고 이런 사람들 직접 찍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이 수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잘 안 보게 돼요. 잠깐 볼지 몰라도 남의 것 같다가 만든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타겟, 청중에 맞춘 팟캐스트의 컨셉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뭐 여기는 교사라고 제가 예를 들어놨지만 학부모 일반인인지 아이인지 누군지 뭐에 대한 타겟팅 그것도 이어져야 될 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알고 무슨 키즈노트 이런 것들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소통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아이 목소리와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긴 좀 독특하더라, 특별하더라,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차별성을 꼭 내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식을 가지고도 차별성이라는 건 만들 수가 있고 왜 남들 다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왠지 나도 그걸 해봐야 누구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차별성을 두는 것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 나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내 목소리일 수도 있고 대단히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 누구나 만약에 뭘 하신다 그러면 전문성들을 다 가지고 지금 계신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만큼. 그러니까 그게 공인받고 무슨 라이센스로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예를 들면 선생님의 경험을 라이센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만의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아까 선생님 산 얘기하셨지만 운동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본인의 그거 전문성 그거에 그 대신 그걸 그냥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할 때는 사람이잖아요. 온기를 가진 따뜻한 공존 그러니까 월드 목소리 쓸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도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들을 때 익숙한 목소리지만 왜? 고저차가 없거든요. 정말 연기 못하는 걸 넣거든요. 예를 들면 쭉 얘기해요. 이걸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우린 확인했잖아요. 다들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발현을 안 하실 뿐인 거지. 창피하거나 뭐 나 하기 싫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거지. 지금 오늘 계신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경 FM 그날도 편성표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프로 아니잖아요. 다 자원봉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계셔요. 그걸 가지고 해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런 거 벌써 이미 다 대본 짜서 막 제가 얼마나 막 이거를 막 고민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 뭐 아이디어를 내실 때 뭐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거 막 준비해서 이거 나중에 보세요. 그냥 괜히 뭐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전문성을 가지고 에피소드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교실 환경 구성 및 논리 중심 교육과정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건지 사실 학부모는 잘 모르거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애들이 이렇게 돼서 되게 좋아요.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하면 거꾸로 그럼 그 어린이집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죠. 거꾸로 강점이 돼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연령별로 실제로 뭐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엄마들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현상성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 경험은 사실은 인구에서 직업군인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선생님은 얼마나 되시며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우리나라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충분히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다 하나씩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 그럼 아니면 좀 더 소프트한 걸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만들고 싶고 나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수다 써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애완 예를 들면
모르잖아요, 잘. 제 직장의 애환을 아시나요? 군인의 애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안다고 할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근데 그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아는 걸까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들, 갑자기 저도 이번 강의에 선생님 많이 오신다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애들 셋을 보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무슨 생각 하실까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제 첫째가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도 오랫동안 청주에서 오송, 조치원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심지어 저희 집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선생님은 안 했지만, 따긴 쌓이고 되고, 첫째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방송하시고 부담스러우시면 한 4명 묶어서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얘기하는 수다 한번 제대로 떨어보자.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디나 그 뒷이야기들은 또 재밌잖아요. 만약에 아로마 테라피스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같이 방송 기획 안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만의 뭐 예를 들어 뒷얘기나 또 운동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쵸? 그 뒷얘기. 사람들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또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왠지 왜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꾸로 되게 노말한 것보다 별로 내 일상에 도움은 안 돼도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돼도 선생님 아까 얘기해서 조른돌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군대가요. 그래서 만약에 뭘 뒤에 하면 남자 시청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계룡대 국문학 축제에 갔다 왔어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밀떡이라 전쟁 이런 건 진짜 싫고 공자에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쟁사 이런 거,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전쟁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에는 주로 뭐 토전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 저도 막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러실 수 있는 다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거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풀어내는 게 대단히 큰 반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실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 때 제가 팟캐스트 마찬가지지만 라디오를 듣는 것도요.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진짜 바닥까지 갔을 때 저는 제 차에서 음악이 안 나오는 적이 없는데 음악도 안 키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읽을 시간 진짜 없을까요? 운동할 시간이 진짜 없을까요? 하루에? 없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다 짜증나는데 무슨 책을 들어. 네. 운동? 저번에 기수에 오신 분이 여기 헬스 그 보디빌더도 하시고 그분 뭐 대회도 나가시는 분이라서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다리만 이거 하래요. 그래서 배만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틈날 때 이거 하세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습관도 안 돼 있고 또 그게 먼저 생각이 안 나요. 막 바쁘고 막 이러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꼭 지식이고 뭔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니거든요. 그냥 쉴 때 가볍게 듣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 나라면 뭘 듣고 싶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라면 내가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꼭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녹음하고 나서 들어보라는 게 꼭 이게 빠르고 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컨셉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죠. 나도 재미없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할까요? 내가 알아버렸는데 재미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이거 한 게 대화형 토크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문성 가지고 가실 거면
학부모들을 초빙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사실 뭐 궁금하셨어요? 뭐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진짜 이래요? 막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원에 맨날 시달리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보다 더 공신력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버려가지고 뭔가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 있으면 일단 SNS에 글 하나 쓰는 것도 그냥 사진이라도 있어야 뭐 요즘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 오디오 콘텐츠가 30초짜리라도 1분짜리라도 2분짜리라도 가지고 가면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를 한다?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애가 거기서 뛰어노는 소리를 야, 영상으로도 물론 가끔 보내주시지만 뭐 걔가 하는 뭐를 들려줬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운동 현장에서 뭐 만난 누군가의 아로마 테라피 뭐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축구 얘기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에 성적을 뭐 우리가 보고 막 걔네들이 우승하는 거를 막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정만으로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녀석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축구 얘기했다 갑자기 프로야구로 해서 KT로 갔다는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렇잖아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아까 근데 걔는 왜 야구를 했대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그런 얘기들 그런 게 오히려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야 어떻게 축구하는 녀석이 그렇잖아요. 물론 뭐 마이클 조던도 예전에 막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무슨 야구한다 그러고 골프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다시 시카고 불스에서 우승을 했지만 농구 선수를 마무리는 했지만 왜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사람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난 건 잘난 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들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 뒤에 얘기는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론인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진짜 라디오를 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되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힐링이 될 거예요. 딸이랑 하면서 또 그 사춘기를 되게 잘 넘어가는데 이 라디오라는 도구가 너무나도 저한테 좋은 도구가 돼서 첫째 딸이랑 다행히 머리채를 안 잡는 상황이 됐고 진짜 너무 좋은 경험들을 했고 지금 혼자 하면서도 그 혼자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사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제 목소리 처음에 녹음된 거 들었을 때 세상에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마 녹음한 걸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한 번쯤은? 자기 목소리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방송을 하지? 이런 목소리였다고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좀 넘어가기 시작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또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지난번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보세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도움을 꼭 준다고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사회에 뭔가를 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만족을 먼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왜 그럼 돈 받고 해야지. 그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시죠. 동료, 또 자기 전문성, 다른 관계자들과의 소통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시고 있는 것들에 이거 활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되게 쉬운 팁을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50분짜리 대본을 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평생에 50분이라서 세종FM은 무조건 50분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의 능력차는 사실 어디냐면 툴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지. 그래서 제 강의에 앞에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한 거예요. AI가 뭘 던져줄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엄청 잘 던져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린이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뭘 했냐면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를 챗GPT랑 저는 추천드리는 걸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전 챗GPT가 아니면 저는 못 쓰냐면 사실 제미나이를 써요. 왜 저는 제미나이를 쓰냐면 제미나이는 어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구글이죠. 저는 결국에 AI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지금 막 춘추전국이잖아요.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걸 또 모아놓은 뭐 리튼이라는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어느 순간에 얘네들도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도박을 하자면 구글에 걸었어요. 구글이 날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빼고는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 구글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대한민국에 구글 없어도 사는데 여행만 가도 네이버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맛집 검색 안 돼요. 다 구글이에요. 웬만한 나라들에서. 그렇죠? 그리고 구글 메일들은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구글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얘네들은 챗GPT는 해가지고 또 일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저 이 PT 사실은 다 구글로 다 만든 거예요. 구글 슬라이드 쓰면요 PPT 안 써도 돼요. 제가 하는 지금 PT가 구글 슬라이드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구글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뭐 결국 AI의 싸움은 데이터베이스의 싸움이 될 텐데 구글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써본 결과 저는 그래서 제미나이 쓰는 건데 편하신 걸 쓰세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 두 개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국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느끼는 애환을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적절한 제목과 오프닝을 만들어줘. 제목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매력없는 제목이면 아예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해줘요. 뭐 이거는 원래 맨날 어디나 붙는 거고 프로그램 제목 제안. 제미나이는 이렇게 나와요. 공감 감성형은 원장님 잠깐만 쉬어가세요. 핵심 키워드는 유효의식 공감이에요. 전 넣은 거 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쭉 나와요. 뭐 보이지 않는 7시의 책임감, 원장의 시간. 와, 이건 좀 비장하죠? 희망 따뜻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소기, 원장님의 깊은 안주. 막 이렇게 막 제안을 해요. 자, 추천 제목은 그래서 자기는 원장님 잠깐만 쉬어가세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타겟층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얘가.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 이런 풀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멘트는 원장님 잠깐만 쉬어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작은 손들과 눈을 맞추고. 뭐 조수 딱 나와요. 자,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여기 음악도 다 추천해달라면 다 해줘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오프닝에 어울리는 음악도 함께 추천해주고 대본은 한 2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줘. 하면 그걸 맞춰서 또 쫙 나와요. 노래도 옥상달빛에 뭐 수고해서 오는 거 뭐 하고 2분 분량으로 쭉 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또 해줘요. 잔잔한 따뜻한 목소리로 뭐 이렇고. 자, 이게 제미나이고 똑같은 걸 제목으로 질문도 똑같아요. 챗GPT로 했어요. 얘는 좀 다르죠? 또. 그러니까 각자의 AI들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되 이렇게 하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2분짜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얘가 이제 해줬잖아요. 그러면 제 팁은 제가 대본을 쓸 때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라디오에 주제까지 넣고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거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 이걸 제가 이제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느끼는 너무 힘든 게 있어. 그거 되게 인간적인 얘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주제로 50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뭐 어떤 내용들은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쫙 넣잖아요. 나와요. 노래까지 추천이 왜 적절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팝송 나오고 이런데 얘네들이 AI가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AI를 무조건 과신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추천해주는 노래가 실제로는 팝송인데 가사가 완전 다른 경우도 있고 엉뚱한 노래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챗GPT나 구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보면서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이 대사를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루가 저물고 뭐 아이들 너무 좋아 그런 이게 자기 입맛에 맞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톤이나 뭐 이게 다 맞을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도 문어체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건 나한테 그냥 밑그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AI. 근데 되게 쉽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이걸 갖고서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건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AI로 다 하겠다 하시는 순간 이거 그대로 읽는 거죠. 이게 AI가 아무리 잘 써줘도 이거 그냥 글로만 보면 와 이거 되게 감성적이고 이런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 내가 읽었어. 그 느낌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다시 대본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고 제미나이나 챗GPT 다 돼요. 유료로 안 쓰셔도 제미나이 하루에 3번 되거든요. 내가 질문만 잘 넣으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굳이 저는 제미나이는 근데 구글은 제가 돈 주고 써요. 왜냐하면 여러 대 쓸 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25,000원 뭐 그 정도 내는 거는 그냥 감수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쓰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구글 제미나이도 3번은 하루에 3번까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돼요. 대본 쓸 때. 만약에 도저히 내가 글들이 안 써진다고 그럴 때. 그럼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근데 이제 전문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어쨌든 검색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제일 신뢰도 높은 내용들을 써놓긴 하지만 실제랑은 되게 틀린 말을 막 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AI를 과신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 그대로 들고 내가 녹음하겠다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혼자 쓰는 거는 잘해줄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둘, 셋이 되고 이런 것들은 써주기 힘들어요. 얘네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계적인 대답들을 서로 하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은 의외성이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이랑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이랑 똑같은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내용이 두 분에게서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근데 AI는 대략 이걸 가지고 그냥 할 뿐인 거지 실제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너무 맹신하시지 말아라. 근데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아까 가지고 그걸 50분 분량으로 만들어줘 하면 나온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면 노래까지 해가지고 내가 넣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적절한 음악까지 추천해가지고 뭐 분위기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나오는 건 밑그림은 다 만들 수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쉽게 하는 팁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왜냐면 밑그림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 다음은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 내놓는 얘기들로 어차피 채워갈 수 있으니까요. 대본은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쓰지 마시라. 그러면 읽게 됩니다. 결국 대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들만 가급적이면 읽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라디오. 아까 발표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읽는 분이랑 짧지만 내 얘기를 하는 거랑 톤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듣기가 편할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답을 안 드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30분까지인데 우리가 일을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지난번에도 일찍 끝내드렸고 오늘도 그랬었는데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내드리고 과제라고 하니까 또 이제 벌써 표정이 나오시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제가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의의 목표는 더 많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 우리 거의 30명 되는 인원이 이 오프닝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피드백 드린 내용도 있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딴 사람 거 들으면서 나는 이런 좋다 뭐 오늘 또 드실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저께랑 오늘은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가지고 AI를 활용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는데 하나의 기획안과 오프닝 대본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은 녹음까지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자, 기획안이랑 그거 제가 보내드릴 건데 기획안은 어떻게 쓰냐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 거를 그냥 부끄럽지만 제가 뭘 잘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고 자 보면요. 이게 기회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이걸 다 내야 되거든요. 맨날 방송할 때마다. 예를 들면 기획안 형식은 보통 이래요. 제작자가 누구고 시간이랑 이름이랑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이거죠. 기획 의도. 사실 이 기획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기획 의도. 저는 이거였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플립 사이즈는 내 컴퓨터의 뒷면, 즉 비면을 위한 표현으로 플립 사이드 아지트는 주류에 가려진 좋은 음악들과 사회 현상들의 비주류 이야기.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비주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컨셉에 지금 혼돈을 겪고 있어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조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 아까 얘기했고 who, what, how가 집약돼서 들어간 게 기획 의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쓰셔야 되는 게 원래는 이렇게 구성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프닝 시그널, 오프닝 멘트와 음악 소개 뭐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게 이거예요. 큐시트. 내가 대략적으로 음악들을 선정하고 나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없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제가 나눠 놓는 거예요. 여기서 몇 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시간 제한 없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자기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큐시트는 필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획안과 대본 얘기를 한 게 이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올려는 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내일 모레 나갈, 내일이지. 내일 아침 9시에 나갈 방송에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건데 그냥 샘플이니까 뭐 어디다 공유하실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 근데 제가 수강생들 방에는 이거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HW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쓰실 수 있게. 이게 지금 PDF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PDF로 해놓으면 이거는 뭐 편집하시기 힘들 테니까 틀을 가지고 아까 이거 큐시트는 이제 이런 게 있다. 나중에 내가 방송을 할 때는 실제로 50분짜리를 만들 때는 이런 계획, 밑그림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저는 얘기를 끝내야 되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이 큐시트가 있어야 내가 대략 한 3분 얘기했구나. 안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이제 50분에 맞춰서 자르든 모자라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대본이랑은 상관없이 대본을 물론 대본대로 거의 읽으시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읽는 시간이랑 내가 읽는 시간이 실제 녹음하는 시간이 똑같을 테니까 몇 분 나온다 이게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이라는 걸 하다 보면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도 있고 막 다른 얘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그 제안을 대략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런 음악을 틀어야 돼가지고 50분 중에서 몇 분은 날라갈 텐데 이 부분에서 내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좀 조절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위해 만드는 거죠, 이거.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신 게 아닌데 나중에 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프닝을 만들 때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이번의 목표는 나 50분짜리 하나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렇게 안 배웠고 오프닝만 만들 거니까 이거는 안 하시는데 뭐 어쨌든 큐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이제 자 뭐는 차이냐 이렇게 돼요. 대본은 사실 이 대본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했던 걸 다 날렸어요. 그래서 녹음이 끝났는데 이거 보내야 되는데 문서 파일을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클로바 노트로 다시 풀었어요. 내가 한 말은.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들어있죠 이거는. 자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목요일 아침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제가 한 말로 다 됐는데 이건 반대가 돼서 그런 거고 원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라 형식만 보시라는 거예요. 대본의 형식. 형식만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넘어갈 때는 원래는 대본의 형식은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남아도 넘겨버려요. 왜일까요? 대본은 그냥 다 쭉 이어붙이면 이거 10페이지 안 되고 뭐 10페이지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에서 노래 넘어가고 다음 노래 틀고 그 다음 거 할 때는 아예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려.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왜냐하면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어가거든요. 녹음을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이것들도 그래서 딱 얘기할 만큼만 분량 조절 내가 보고 종이 넘기는 소리 안 들어가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막 왜 이게 중간에 비어있지? 그리고 여기 그 징글은 뭐냐? 이런 게 이제 브릿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요런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 건데 이게 제가 이번에 방송에 있던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징글. 자, 제가 마치 유물처럼 소중하게 남겨두기로 결심하는 것. 그거야말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가장 성숙한 준비 운동 아닐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이제 갈 거예요. 무조건 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뭘 했냐면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가장 성숙한 준비 운동 아닐까요? 플립사이드 아직트. 그냥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환기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게 이어지면 제목은 사람이 쉴 틈이 없잖아요. 생각할 틈도 없고. 근데 이런 게 징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디오 듣다 보면 갑자기 이문세 별이 빛난 밤에 뭐 이런 뭐 시그널 나도 것처럼 중간중간에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네, 노래부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프로 이런 거면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징글이에요. 만약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그건 이런 거다. 네, 중간에 이 얘기와 이 얘기 사이에 음악을 넣기엔 너무 길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지? 따라라라 뭐 무슨 스토리? 뭐 그걸 하나 해가지고 애들이랑 와 스토리 뭐 이런 걸 하나 녹음해가지고 중간 하나 놓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뭐 뽀로로 얘기해서 선생님 가셨네. 뽀로로 하면 뭐 뽀로로 뭐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서 짧게 넣어도 되고 그래도 사람은 주의하기가 되니까 이제 하나 끝났구나.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징글이라는 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본이랑 지금 기획안이랑 대본 퀴시트까지 다 일단 알려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뭐 카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수준들이 이미 오프닝을 다 써오신 정도이기 때문에 다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떤 프로고 이거를 이 오프닝을 들으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또 어느 대상으로 후와 파워에 맞게 오프닝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요.
그걸 한 2분에서 그리고 앞뒤 음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음악 찾고 이런 것들 다음 강의나 이런 데서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그거까지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녹음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편집은 어차피 수요일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닝 대본을 오늘 쓰신 거를 진짜 대본에 맞게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드백 드린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안 하셔도 돼.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녹음하고 이거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보고 너무 갑자기 놀라시지 마시고 이거 무슨 한글 다 쓸 줄 아시잖아요. 엑셀도 막 쓰시잖아요. 저 엑셀 잘 못 쓰는데. 이거 되게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요즘은 너무 쉬운데 오디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그 과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스마트폰으로 녹음까지 안 되시면 수요일까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월요일은 우리가 극장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집 수업은 거기는 이거 제가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좀 내용 중심으로 할 건데 그날 가져오신 것들을 띄워서 보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 좀 이런 걸 수요일 날은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자 만들어서 우리 방에 올려주시죠. 그냥 되신 분들부터 그냥 올리세요. PDF로 올리셔도 되고 HWP로 올리셔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강좌방 있죠. 카톡방 거기다가 만드셔가지고 3분짜리 오프닝 대본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녹음까지 하신 분 있으면 잘 들어가도 괜찮다, 이걸 방송해도 되겠다 싶으면 녹음 파일도 올려주세요. 근데 그거까지 안 하시면 수요일까지 할 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편집 수업은 수요일부터 들어갈 거니까. 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프로그램이 네? 어디로 편집 프로그램이? 아, 편집 프로그램 이름은 오다시티라는. 네, 그냥 한글로 오다시티 치면 오다시티 치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오디오 전문 프로그램이라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라디오만 뭐, 그러니까 그 MP3나 뭐 이런 웨이브 파일이나 이런 음원을 만드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편하고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애플이나 이런 데들도 뭐 있지만 애플을 뭐 많이 쓰시지도 않고 일반 PC 다 집에 혹시 여기 노트북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쯤부터는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봐드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실제 해보면 이게 그냥 프로그램 쓰는 거 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면 뭐 하랬지? 뭐 하랬지? 막 매뉴얼을 드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프닝까지 만들고 더 되는 분은 더 나가셔도 돼요. 난 30분짜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선생님 뭐 하시면 그만큼 준비하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 테니까. 네, 오늘 정말 너무 저한테도 아까 들으면서 수강생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도 저도 왠지 위로 같은 것들을 받은 막 멘트들도 있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오늘 2시간도 이렇게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끝내겠습니다.